게시글 문제를 처음 밝혀내 폭로하고 여전히 광분 중인 보수 유튜버를 한동훈이 국민의힘 명의로 다음 주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사안을 냉정히 보는 사람들은 법꾸라지 깐족이가 법기술을 이용해서 아웅한다라고 하겠지만 한동훈에게 목을 맨 이들에게는 절묘한 한 수로 보일 것입니다. 억울했고 화도 났지만 당을 위해서 인내하던 한동훈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오늘 뉴스를 보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히 걸리긴 해도 그렇게 믿고 싶을 것입니다. 눈 감고 아웅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뻔히 드러난 일인데도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미안하고 죄스런 기색 하나 없이 태연하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궁창에 더해진 독극물과 같은 윤석열 측과 한동훈 측의 게시글이나 공방은 윤석열과 한동훈은 물론이고 두 사람의 가족과 둘러싼 이들이 최소한의 상식이나 예의도 갖추지 못하고 평가하기도 어려울 만큼 저열하고 비열하고 막되먹은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도 않은 국민들에게 굳이 봐달라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의견을 첨삭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무더기로 게시했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이 의혹의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개된 고발 내용에 한 대표 가족들 의혹은 쏙 빠지면서 친윤계가 사실상 가족이 썼다고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레 커지고 있습니다. 고발한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면서 사전에 고발하겠다는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최초 유포자인 유튜버를 비롯해서 떳떳하니까 고발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믿어달라고 친윤계에 메시지를 보내고 앞으로 누구든지 게시판 문제를 다루면 똑같이 법적 조치할 테니 언행을 조심하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조용히 정리됐으면 싶다. 대표직만 유지되면 확전할 의지가 없다. 그런 의지를 한동훈과 친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만 이걸로 사안을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고발 내용에서는 일부가 허위 사실이라고 적시했는데 검사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법기술을 한동훈이 발휘했습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부분에서 가족이라 지칭된 게시글은 모두 빠졌습니다. 한동훈 명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어서 한동훈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한동훈 계정을 이용해서 한동훈 부인이 썼어도 법적으로 보면 한동훈이 쓴 것이 아니어서 한동훈이 썼다 단정한 유튜버 주장은 허위 사실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계정을 도용한 사람만 잘 감춰준다면 고발로 한동훈이 입을 타격은 없는 셈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 무더기 비방글을 썼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은 이달 초 한 보수 성향 유튜버의 방송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개목줄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 그리고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단두대다. 무섭다, 무서워, 한동훈 씨. 무섭다. 국민의힘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다음 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개목줄과 같은 극단적 표현은 한 대표나 가족과 무관한 동명이인이 쓴 그림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당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또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 가운데 907건에 불과한데도 여론조작 운운하는 것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튜버의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며 13가지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매우 그럴듯하지만 고발 방향이 명확합니다. 개목줄과 같은 극단적 표현에 한정하고 그런 극단적 표현은 한 대표나 가족과 무관한 동명이인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그런 극단적 표현의 글을 직접 썼다는 것이 허위여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한동훈이나 한동훈 가족이 게시글을 쓴 적이 없다 이런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말장난 같은 고발장을 공개한 셈입니다. 용산에서 시그널이 오지 않았는데 친윤계가 한동훈의 화에 시그널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김건희 특검 재의결에 빨간등이 켜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한동훈도 완전히 등지기는커녕 윤석열에게 꼬리를 흔들고 있는데 한동훈이 대차게 끌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찬성한다고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을 찬성해서 윤석열과 완전히 등지는 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일인지 친한계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어버리면 윤석열과 확연히 갈라서고 한동훈을 중심으로 다른 길을 모색해 볼 수 있지만 통과는 안 되고 어정쩡하게 이탈표가 더 나오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의심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친한계입니다. 한동훈에게 정치 지도자로서 리더십이 조금도 없기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친한계의 갈등을 잘 아는 친윤계에게 게시판 사태는 당의 위기가 아니고 한동훈을 쳐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한동훈을 정치판에서 밀어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친한계 모두가 돌아서면 김건희 특검이 조금 불안해지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기에 한동훈을 정치적으로 끝내고 싶어 합니다. 이 같은 고발 내용이 알려지자 친윤석열계에서는 냉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대표가 가족 아이디를 동원해 글을 썼다는 주장만을 허위라고 규정했을 뿐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핵심 의혹은 정작 허위 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고 여러 명의 아이디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걸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고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발을 예고당한 유튜버 역시 한 대표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것 또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당당하다면 한 대표 본인이 직접 고소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와중에 추경호는 의원들에게 형식적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을 추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친한계가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갈팡질팡하기 때문입니다. 추경호는 특검 단일 대우를 위해 의원 개개인을 만나고 있지만 의원 개개인을 만난 자리에서 추경호는 게시판 사태 대응 자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을 짓밟아라 하는 용산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쟁 자제령에도 당내 분란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했다 안 했다. 그냥 이거는 OX 퀴즈거든요. 아주 간단한. 근데 이걸 자꾸 뭐 무슨 프로젝트냐 고차 방정식으로 익명 공간에서 쓴 사람을 누가 썼는지 사후 검열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당이. 친한동훈계는 이번 형사고발로 곧 한동훈 죽이기의 실체가 드러날 거라며 벼르고 있지만 가족이 썼다는 의혹은 왜 고발장에 적지 못했느냐는 반박이 곧장 이어지면서 논란은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친윤계는 아주 쉽게 말합니다. OX처럼 분명하게 밝히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하면 일단락될 거라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보라 해도 친윤계 의중을 한동훈이 모를 리 없습니다. 용산과 관계는 돌이킬 수도 없고 사실상 버려진 상태이고 검찰에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던 언론들도 자취를 감춰가는 현 시점에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 자체로 자신이 국민의힘에서 퇴출된다는 것을 한동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쫓겨날 때 과정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내수시장 침체가 무려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여론 조작으로 만들어지고 탄생한 정권과 여당답게 김건희와 그 비선들이 국정을 개판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나 주변 세력들은 한 가지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판단력 자체가 없는 윤석열이 계속 집권할 때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한 가지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고쳐서 쓸 대상이 아님을 이것들은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